네,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출마 선언 현장 보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 현장은 또 다른 채널로 여러분께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TV 라이브 하고 있는 목록 중에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또 나가고 있으니까요. 현장 보실 분은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신박한 커플 신장식 혁신당 의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경쟁 채널이 너무 강력한 강력한 분이 지금 다른 채널에서 계속해서 아니 방송하고 원래는 있어요. 우리가 10시였는데 네. 10시에 최혜병 거부권 행사한 그 대통령을 규탄하는 네. 야6당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국회 앞 본청 계단에서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 생중계했습니다. 예, 지금 얼굴이 조금 탔는데 빨간데 뜨거운 현장 다녀오셨네요. 와, 너무 덥더라고요. 한 35분 40분 했는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왔는데 네. 예. 이재명 전 대표가 등장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 10시에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었나? 저도 여신 줄 알았는데 11시더라고 해서 그랬는데 자, 방송 짧게 짧게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로 가고 있고요. 네. 또 신장식 의원님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테니까요. 신장식 의원의 날카로운 분석 네.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현장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기자회견 현장에 갔다 오셨는데 지금 보면 날씨도 뜨겁지만 국민들의 이 분노 게이지, 이 뜨거운 분노 이것도 점점 끌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제가 요새 애를 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오판하면 음. 너무 앞서 나가서 뒤에 돌아보니까 나 혼자만 맨 앞에 조국혁신당만 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보자면 국민들의 열기에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국민들보다 반발짝 한 발짝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네.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근데 그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둑이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뚝이 터지고 있다. 예. 어떤 뚝입니까, 그게? 그 말하자면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언론의 보도가 이젠 어떻게 그 누구한테 전화 몇 통해서 청와대에서 이정현 전에 그 민정수석인가요? KBS에 KBS에 전화하고 홍보수석인가 하여튼간에 네. 그때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지금이 약간 그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언론의 보도가 지금 뭐 그 누구야 김건희 여사 문자 이런 거는 채널 A나 TV 조선에서 먼저 뭐 나오고 있잖아요. 원문이 그대로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그 보다 보면 한동훈 그 XX 그런 XX를 어떻게 믿어?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게 튀어 나오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블랙풀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 녹취도 어제 JTBC와 MBC가 네. 동시에 보도를 했고 그렇습니다. 음성을 다 우리가 전 국민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오마이 TV도 올라가 있어요, 그 파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예. 그 초입에 지금 그 들어선 초입이다.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예. 와, 이게 사실은 탄핵 얘기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임기 단축 여러 가지로 이번 정권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있었는데 그렇죠. 3년은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의 돌풍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예 수면이 다 올라와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와서 이제 다 이제 국회에서까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네. 어.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자면 네. 지금은 단기간에는 그러니까 뭐 요즘 문자 대전 전당대회가 아니라 문자 대회 같아요. 예. 누구 댓글팀이 있었니 없었니? 뭐 이런 댓글팀 얘기도 하고. 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예.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자해를 그 감수하는 거죠. 내 거를 너 내 몸을 한쪽 잘라내더라도 살을 내주고 뼈를 얻으리라. 없애야 된다. 내가 된다. 너만큼은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태세로 지금 붙은 거거든요. 예, 붙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임의가 이러면? 저는 이게 말하자면 치킨 예. 게임이거든요. 마주보고 오는 이제 자동차 치킨 게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경주. 자동차 경주 이렇게 예. 마주보고 누가 피하느냐. 그렇죠. 게임이잖아요. 예. 또는 뭐 절벽 앞에서 예. 딱 달려가서 누가
더 절벽 가까이서 멈추느냐 이 게임인데 지금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데 네. 저는 단기간에 윤석열, 김건희 승을 점칩니다. 그래요? 예. 아니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미래 얘기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문자 얘기가 미래 얘기예요? 그냥 개싸움입니다. 제가 개싸움이에요? 보기에는 치킨 게임이고요. 아, 이런 개싸움과 치킨 게임에서는 마구잡이로 아. 생각이 없는 쪽이 이겨요. 그냥 무식하게 그 예를 들면 싸움의 양상만을 놓고 보면 네. 개싸움에서는 개와 가까운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이건 그냥 행태, 네, 행태. 싸움의 행태를 말씀드리면 네, 예, 누구를 예. 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예. 아닙니다. 누군가를 개라고. 근데 개 가까운 싸움의 양식에 가까우신 분들은 용산에 계신 것 같다. 그래서 한동훈 전망한다. 후보는 예. 따박따박 아니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공식 음. 채널과 사적인 채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죠. 어려워요. 일단 안 들어. 문자가 빡 5개가 예.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거는 그거고 뭐 그 굉장히 예의 바르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요? 보기에. 그걸로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는 예. 와 여사님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문자를 그러니까. 보냈다고 이런 예. 생각. 그랬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그 한동훈 한동훈 후보는 아니 그거는 문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뭐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김건희 여사가 여러 군데 뿌렸다. 의원들 단톡방에도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해명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나름.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면이 좀 상하더라도 X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너만큼은 안 돼. 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단 말이죠. 그렇네요. 이런 말하자면은 그 치킨 게임에서는 음. 닭과 비슷한 사람, 개싸움에서는 개와 비슷한 싸움의 행태를 죄송합니다. 치킨 게임에서는 닭과 비슷한 정도의 예. 두뇌를 가졌다라고 가정하고 싸우는 사람, 예. 개싸움에서는 개 행태와 비슷하게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 와. 저는 행태를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행태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닭이나 개라고 얘기한 적이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척하는 거죠. 척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뭐 이제 어제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안 한다고 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또 TV조선 토론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이제 말려드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는 것 이게 같은데 이제 되게 웃기는 건데 예. 한동훈 선수도 지금 선수라고 합시다. 네. 후보들을 뭐 후보. 선수라고 친다면 한동훈 선수도 음. 지금 공을 세게만 던질 줄 알았지 유희관이 승리하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예, 커브도 던졌다가 네. 속도 조절도 팔색 했다가 쪽 보여줘야 예, 되는데. 타이밍을 뺏어야 되는데 네. 전진 앞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하.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진 앞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치킨 게임에서 누가 치킨 게임을 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치킨 그렇게 볼 게임으로 수 있겠네요. 하면 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 네. 이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댓글팀 얘기가 이제 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한동훈도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여론 관리팀이 있었다,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장해찬 전 하고 막 최고가 얘기를 했고 얘기고. 뭐 법적으로 하려면 해라. 아주 꿀잼 뭔가 각인데요. 직거가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꿀잼 있고. 각인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두 개의 댓글팀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 한동훈 그 김건희 여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본인이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오해를 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동훈 당시 의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댓글팀이 있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장해찬은 뭔 소리냐. 김건희 댓글팀은 없는데 네가 댓글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 마치 김건희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네가 오해한 거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은 둘 다 궁금합니다. 김건희 댓글팀이 있었는지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는지 지금 그냥 장해찬이 나와서 무슨 뭐 관전평 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둘 다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럼요. 만약 댓글팀이 있었다면 네. 이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텐데 하나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여론 조작에 직접 뛰어든 거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드루킹 특검 때 보세요. 당시 김경수 지사를 그 포털 업무방해로 유죄 처벌을 했어요.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판결문에 보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히 죄질이 나쁜 범죄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럼 그렇다 치고 그래서 뭐가 범죄냐라고 했더니 음.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였어요. 댓글을 아. 달았다는 거, 댓글팀에 와서 댓글 업무 달았다는 방해? 거자가 네. 자체가 그렇다면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를 올감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댓글팀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외곽에 있었다고 하니까 법무부 외곽에 사인이 했었다고 하더라도 네. 포탈 업무 방해입니다. 아하.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야. 예, 만약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시켰다면? 하면 네.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예. 큰 문제네요. 이거 밝혀야 되는 거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해찬이랑 한번 제대로 싸우세요. 법적 조치도 다 하고. 그 바로바로 법적 조치 하던데 네, 이건 바로바로 또 안 법적 하고 있는 것 조치하는 같아요, 사람이잖아요. 장용진 기자도 그렇고 하. 뉴스아이킥에도 그렇고 법적 조치 빨리빨리 해보라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쪽에 만약 진짜로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국정농단이죠. 그거는 국정농단이지. 바로. 아니 대통령이 댓글팀을 운영했어도 네. 직권남용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고 포털 업무 방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아. 그런 걸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자를 보면 네. 김건희 여사가 아니 당 대통령과 여당 당 대표 간에 뭘 중재를 하고 뭐 둘이 전화 통화 한번 해봐라. 우리는 동지였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아하. 그걸 감수하고 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예, 그 감수하고 깐 거예요. 내 살을 내주더라도 네. 한동훈 선수가 대표가 되는 건 그것만 맞겠다.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일단 그걸 막아야 된다.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됐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를 보면은 마치 정무수석 여당과 여당 대표와 대통령을 화해시키기 위해 네.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보이고. 네. 오히려 그 당시에 정무수석은 이관섭 정무수석은 이 누구야?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서 물러나라 그랬었죠. 비서실장. 정무수석은 예. 물러나라고 하고 음. 뭐 굿캅 배드캅이야? 역할 나눴어?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이관섭은 뒤에서는? 만나서 물러나라고 예, 했잖아요. 물러나겠죠. 그때. 예. 그래서 그것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까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논란이 오픈했잖아 됐었죠. 그때. 그때도 이런 속사정이 있었구나는 걸 알 수가 예, 있고. 예. 그리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보면은 역정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대통령이 정말 경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경로의 통치지. 이것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은근히 전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전화 좀 해주세요. 뭐야? 이게 무슨 뭐 연애? 예? 사랑 싸움 하시나요? 그냥 궁중암투예요, 궁중암투. 궁중암투다. 사실 노선상 뭐가 다릅니까? 음. 검찰 이용해서 그렇죠. 통치하려고 하고 네.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또는 음. 술 먹는 한동훈이다. 그 세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한 몸처럼 움직였다. 예, 동지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우리 동지 사선을 넘어온 동지 아닙니까? 네. 근데 원래 배신은 동지가 배신했을 때 훨씬 더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그렇죠. 더 네. 충격이 크죠. 훨씬 더 충격이 크고 얼얼해요. 네. 왜냐하면 잡힌 게 많거든요. 원래 검사들이 예. 나 또 이렇게 범죄자들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애를 다지거든요. 너도 범죄자, 나도 범죄자. 그렇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예.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12시 넘으면 술 못 먹게 하던 시절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있었잖아요. 네. 예, 90년대 초반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저는 그때는 참나. 술 마실 때가 예,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몰래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술집에 가서 같이 술 먹으면 전우회가 돈독해지거든. 그런 거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런 거 뭐 딴짓하고 막 이런 예, 같이. 예.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라고 해야 되니까 접대원이 나오는 이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하면 또 우애가 돈독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네. 범죄를 공유했을 때 그런 동지애가 있는 거죠. 2018년, 2019년 이때 네. 소위 징계를 받니 안 받니 뭐 이럴 때 음. 부산에 가 계신 한동훈 당시 고검 부산 네. 고검 검사와 손준성 그다음에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 예. 셋이서 카톡방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한동훈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있는 대검 부장들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랑 왜 한 카톡방에서 고발 사주 전날 60장씩 사진 보내고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그 동지애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이 내 뒤통수를 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사과를 한 해 만에 국민 눈높이 얘기 나오고 그 전에 뭐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리 앙뚜아네트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열이 받았던 건데 사생활 이 난잡한 그게 떠오르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그런 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노할 수밖에 없는 거. 단두대에 내 목을 걸겠다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에 목이 잘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목을 단두대에 걸겠다는 거야? 김경률 통해서 지금 대리화법으로 얘기한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열이 받는 거죠. 여튼 예.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한동훈 선수는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이야기하겠다라는 네. 건데 저렇게 폭주하기 시작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막기 어렵다. 한동훈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고. 다만 네. 단기전에서는 저런 개싸움에서는 정말 내 팔을 내주더라도 내 살을 내주더라도 내 뼈를 지키겠다. 한동훈만은 맞겠다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지면 정말 본격적으로 레임덕인 거고요. 지면 네임덕이고 예. 이겨도 근데 장기적으로 이겨도 봐도 장기적으로 네. 단기전에서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럼요. 내상을 입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예. 네. 이건 잔매도 아니고 큰 매거든요. 그렇죠. 예. 따져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도 기자회견 하셨지만 사실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경찰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아이고 뭐 날짜는 다 맞췄죠. 그거를 그리고 또 하와이 또 가 계신 룰루랄라 호놀룰루. 딱 대꾸도 맞네요. 네. 그래서 거부권 행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저는 9일 날 그 호놀룰루 간다고 했을 때 전자 결제로 제가 할 거다 9일 날. 왜냐면 매주 화요일 날이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가 네. 이미 본인이 다 뒤집어쓰기로 작정을 하고 아니 총리 경질한다고 총선 끝나고 얘기했었잖아. 아직도 그대로예요. 네. 아직도 그대로야.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 누굴 데려와서 누굴 데리고 와서 네. 동의 받겠어요. 무슨 뭐 순장조도 아니고 네, 네. 동의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순장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냥 그렇게 이미, 가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총대를 메고 분명히 룰루랄라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제를 할 것이다. 많은 아하.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9일 날 전자결제로 제가 합니다. 그렇게 됐네요. 예. 근데 예상대로 손에 이제 피 안 묻히는 거잖아요. 아니 숨은 거죠. 자기 손에는 어차피 피는 묻어요. 그 피 자국을 지울 수 없어요. 앞으로 몇 번을 더 피를 묻히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의자가 자살하는 거는 네. 피의자가 극단적 검사의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하고 이게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네. 피는 몇 번을 묻혀도 좋다. 지금 용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올해 국회에서 필요한 거는 예산 통과하는 것밖에 없으니 딴 건 다. 딴 건 다 맡겨두고 알아서 그냥 대치 정국을 이어가라라고 하는 게 용산의 생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뭐 예, 이런 예. 건데. 그러니까 피는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쫄보죠. 행태 자체가 비겁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15번째, 더군다나 최혜병 특검은 2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그러지는 못하고 호위무사들만 내세워서 허수아비 바지 사장들만 내세워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위헌무세입니다. 위헌무세. 위헌무세. 예. 법무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막. 예. 근데 그 부분에 이거 위헌성이 없다라는 네. 얘기는 수많은 사람이 지적을 했고 저도 필리버스터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헌성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조문을 수정하자라고 협상해봤어요? 거짓말입니다. 조문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에요. 뭐 협상도 안 하니까. 최혜병 특검 예. 하는데 요 조문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협상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또는 법무부, 네.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에서 이 조문을 이렇게 바꿔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 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결론 답정너 결론 정해놓고 거꾸로
거꾸로 국민들을 속여 넘기기 쉬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야당이 추천해서 하는 게 위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그렇죠. 때 이미 야당 추천으로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위헌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리냐? 야당만 추천해도 된다.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속 빼놓고 딴소리만 해요. 야당이 하면 안 공수처는 된다. 공수처 임명 권한은 뭐 공수처장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아니 상설적인 행정기구인 공수처와 특검을 어떻게 동등 비교를 합니까? 특별검사. 그리고 특별검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헌재 결정례가 있는데 그건 네. 얘기 안 하고 공수처 얘기만 해요.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네. 토론해볼 생각도 없었으면서 토론 없이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래서 이제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어제 이제 보도가 됐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제 VIP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지. 원래 그거 이제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별 4개까지 얘기 나오고 VIP 그러니까 해병대에다가 이제 별 4개짜리 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됐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임성근을 그 자리에 이제 놓겠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취록 들으시면서. 아니 일단 네.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이종호 씨가 허풍선이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서 허풍선이일 값에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주식과 관련해서는 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셨다.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래서 맡겨놨으니까. 맡겨놨잖아. 자기 전적으로. 주식을 전적으로. 그냥 김건희 여사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절대 관여한 적도 없고 네. 그냥 운용을 맡겼을 뿐인데 미들맨.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23억 최은순 22억 9천만 원 검찰에서 수익을 내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믿을 만한 분입니까? 주식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분이 네. 김건희 여사의 절대적인 미들맨 이종호.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저는 허풍을 쳤을 수도 있다.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냥 뻥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이제 적어도 네. 김건희 여사의 그 신뢰와 믿음을 주식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법률상으로 보자면 내가 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대리권을 도장 찍는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어. 네. 근데 그 이전에 주식은 하라는 대리권은 받았어. 그래서 주식은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주식을 하니까 내가 이 그 부동산 도장 찍는 대리권도 있어라고 가서 얘기를 도장을 하면서 찍잖아요. 예. 그러면 법률상으로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권을 주식 대리권을 준 사람도. 준 사람도. 예. 일정하게. 예. 그게 이제 대리권과 관련돼서 법률상에 이제 그럼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게 예. 딱 떨어지진 않지만 즉 김건희 여사의 주식과 관련된 절대적 신뢰와 믿음에 기반해서 이종호가 추가로 사기를 치거나 뻥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단속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팔아서 대통령의 부인이나 대통령을 팔아서 뭔가 딴짓거리를 하고 다닌다. 물론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건지니까 누군가가 딴짓거리 하고 다닐 때 그를 건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재벌들한테 건진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도둑이 담 넘고 다니니까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도둑이 담을 넘을 수 있으니까 보안을 철저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종호 씨가 거짓말,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왜 그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왜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가지고 이런 부분들 감찰 못하게 했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걸 다 했던 데가 민정수석실이었다고요. 없애버렸었잖아. 네. 없애버렸잖아. 네. 이제야 새로 생겼지만 김주현 이 들어가고 정검사. 검찰 인사나 하고 앉아 있지. 네. 대통령 주변은 못 하잖아요. 자, 첫 야. 번째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도 치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책임입니다. 아하. 두 번째, 실제로 신뢰관계가 여기까지 미쳤다. 그래서 VIP에게 네. VIP가 누군지 V1인지 V2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 영향을 끼쳤다. 아하. 그랬다고 보이는 정황들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다면 뭐 이제 이 뚝은 아.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음. 어떤 또 녹취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이제 3월에 통한 녹취 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뭐 후회한다는 듯이 내가 왜 그렇게 개입을 해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이종호 씨의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녹취 나왔죠 이미. 거기서 이제 그 변호사 네. 가 공익 신고자. 네, 공익 네. 신고자가 그래도 도의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물러나는 게 자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내가 괜히 그 보호해줬나 봐. 내가 괜히 물러나지 말라고 네. 했나 봐라고 후회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만약 허풍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이 막 꾼들의 세계는 사자의 그래요? 세계는 알 끝이 수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사자의 세계는 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사자라 하더라도 음, 김건희 여사의 책임은 면해지지 아하.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었는데 방통위원장의 이진숙 전 사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분 사진 좀 한번 띄워보시죠. 사진이요? 나는 그분이 이진숙인지 난 정말 몰랐는데 네. 2019년에 이진숙과 2024년에 이진숙 네, 네. 제가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바로 띄워주게 하겠습니다. 띄워드리게 네, 할 텐데 깜짝 놀랐어요. 저 이- 대통령실 그 대변인실에 계신 분이 내가 모르는 대변인인가 했어요. 처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던 이진숙 그 전 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의 두 번째 변신입니다. 두 번째 변신. 예. 그러니까 비교한 사진을 제가 또 포워딩을 했습니다. 저분을 이진숙이라고 어떻게 알아보지? 예. 많이 달라졌죠. 예, 예. 2019년에 이진숙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볼 텐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진숙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 올 거라고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아니 소문은 돌았죠. 소문은 돌았다. 소문은 돌았죠. 왜냐면 여권 추천 이제 네, 방통위원으로 여권 추천 이제 방통위원으로 됐었으니까. 한번 추천이 됐던 양반이라 네, 풀에 소문은 있었다. 돌았지만 예. 야, 참 선명하다. 음. 참으로 선명하다. 표적이 너무 명징하다. 아하. 우리가 싸우기에도 사실은 이건 뭐 나름의 걱정이라면 네. 임무는 박문진 이사진 그래서 MBC를 장악하는 임무를 갖고 오되 네. 기존의 행적은 조금 뭐 교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예. 언론 쪽에 있는 언론 쪽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예. 표적이 좀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관 때하고 김홍일 때 이동관은 워낙 노토리어스 좀 악명 높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또 이동관이야? 또 동관이야? 네. 또 동관. 언제적 이동관이야?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근데 김홍일은 조폭 잡던 검사라 방송도 하나도 모르고 예. 그냥 와서 막 했어요. 자기가 한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 YTN 민영화 했던 그 결정이라든지 둘이 앉아서 망치 두드렸던. 근데 지금 이진숙은 너무 선명하잖아.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는지도 너무 분명해요. MBC 민영화가 최종 목표잖아요. 그 날리면 바이든 이 얘기부터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처음 일성이 네네. 흉기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자꾸.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 본인이 흉기가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명확히 MBC 이제 박문진 이사 인사를 해놓고 물러나더라도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법률상으로 검토를 몇 가지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둘이서 결정을 하면 그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성을 박문진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박문진에서 그걸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의결을 하면 어쨌든 간에 탄핵 사유죠. 2인 체제, 2인 방통위 똑같은 체제가 탄핵 탄핵 사유. 사유니까 똑같은 예. 탄핵 사유인데 그 이전에 법률상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해요. 어떤 겁니까? 뭐냐하면 예.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5명이. 네. 근데 모든 그 합의제 행정기구 내지는 합의제 기구, 국회도 그렇고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 정족수라는 것은 회의를 할 수 있는 정족수예요. 네. 과반이 출석을 해야 개의 회의를 시작할 수 있고요.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막 300명인데 151명 와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그중에? 76명이 네. 투표를 해야 가결을 해야. 음. 근데 만약 76명이 왔어. 네. 회의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의를 열 수 없죠. 예. 예. 그런데 그런데 방통위법에는 네. 의사 정족수가 없어요. 방통위법을 네. 아무리 뒤져도 회의를 소집할 때는 지금 많이 나오는 2인 방통위 체제가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방통위원 2명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방통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결 정족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비한 점이 있었네요. 의사 정족수가 예.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예. 법률가로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 정족수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보궐 등 누군가 아파서 빠진다거나 사고로 빠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네. 5명이 예. 다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뭔가 음.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의결할 수 있다. 5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막 월급 주고 이런 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의결사항, 방송통신과 관련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원회가 그런 의결사항을 할 때는 5명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5명 중에 3명이 공석이.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그냥 중간에 보궐이 아니에요. 임기가 네. 끝났어.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임명을 임명 안 대통령이 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 추천을. 그렇다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네. 존립하지 않는다. 아하. 지금까지 그 전부 다 3명이 임기가 끝난 그 시점부터 방송통신회에서 의결한 모든 그냥 뭐 월급 주고 이런 의결 말고 모든 의결은 무효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타당하고 그게 이제 법에 녹아 있는 정신인데 예, 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그게 거죠. 무시해서 그 조항대로 해석해서 2인 체제로 쭉 가고 있는 것들. 근데 의사 정족수가 없는 합의제 예. 기구는 없어요. 어허. 개의할 수 그러니까 5인 합의제 행정 이게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5인이 다 있고 그 안에서 의견을 다 토론해보고 합의를 하라. 네. 라는 정신이 이 법의 취지고 방통위원회의 설립 취지예요. 설립의 논거.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모든 결정이 3명의 그 방통위원 3명의 임기가 다 끝난 이후에는 네. 방통위원회의 대부분의 결정이 무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으로 법리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하는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하는 얘기인데 네.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갈수록 네. 동력자는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 뭐 한 40분 했으니까 빨리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보시죠.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으로 빨리 가시죠. 네. 말씀하고 전현희 계십니다. 의원, 민병덕 의원도 있고 네. 전현희 의원. 요게 이제 2019년에 이진숙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너무 다른 모습이네요, 확실히. 야, 이진숙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눈도 커졌고요. 네. 쌍꺼풀도 짙어졌고 볼도 K 뷰티 트렌드. 아, 볼이 빵빵해지는 걸 볼 때마다 김건희 여사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요. 오징어 게임의 영희도 생각나고. 볼 빵빵. 네, 볼빵빵. 이 MBC를 지켜야 된다 이 목소리가 좀 커져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네. 7117 내일 네. 저녁 7시에 MBC 상암 MBC 광장에서 그 절대 지켜 MBC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은 작년 10월달에 제가 잘릴 줄 알고 그때 예. 9월경인가 그 전에 한번 상암동 광장에서 한번 쭉 한번 모이자 해서 공개 예. 방송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안 잘렸고 딱 1년이 한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네. 결국은 상암동 광장에서 콘서트가 벌어지네요. 그때보다 지금 준비하는 거를 그 MBC 쪽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훨씬 더 그때는 중계차 알라딘이라고 하는 야외 중계차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번엔 무대도 크게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S나 YTN과는 또 다른 이 투쟁 모습, 아 그렇죠. 더 똘똘 뭉쳐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KBS가 지금 노조가 가장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저항이 공개적인 저항,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 없이 거의 무혈입성처럼 KBS를 점령당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뭐 KBS를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게 아닌가. 네. 라는 이제 그 반성적 평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YTN은 또 나름 그 저항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예. 보였잖아요. 있었죠. 근데 MBC는 그보다 강도가 훨씬 셀 겁니다. 음. 구성원들의 의지도 굉장히 세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절대 지켜 MBC 힘을 좀 모아 주시면 MBC 뚱마저 무너져 버리고 나면 네. 이제 뭐 공중파랑 담 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틀면 나오니까 공중파. 예, 그럼요. 아, 내일 저녁 7시 상암으로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마이 TV도 그 현장을 생중계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장식 의원과 함께 신박한 커플 진행해 봤는데 자, 이재명 대표 빨리 보세요, 가서. 기자회견과 함께 또 진행해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